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현재 전남에는 신안과 순천 갯벌만이 세계유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수와 고흥의 갯벌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바다와 대지가 만나는 갯벌은 온갖 생명의 신비로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갯벌 중에서도 여자만 갯벌은 탁월한 생태계를 보유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수와 순천, 고흥 등으로 둘러싸인 여자만에는 멸종위기종 노랑부리 백로를 비롯해 2천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들 갯벌은 동아시아와 대양주 철새 이동로에서 새들이 머무는 핵심 기착지로 꼽힙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여자만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여수와 고흥, 무안갯벌로 구성된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겁니다. 지난 2021년 보성, 순천 갯벌 등 4곳만이 세계유산에 등재됐는데 이번을 계기로 대상 지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1단계에서 갯벌이 이제 보성 순천이 등재가 됐기 때문에요. 그 인접으로 해서 중요한 지역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고흥과 무안과 달리 여수는 아직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습지보호구역으로 빨리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갯벌에 대해서 좀 자세한 생태학적 또는 지질학적 이런 연구가 필요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오는 2025년 현지 심사를 거쳐 이듬해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 의대 신설 문제를 신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언급하며 한 번 말했으면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의대가 없는 전남 등의 취약 지역에 의대 신설 문제를 신속히 합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항만 가운데 광양항에서 외래 병해충이 가장 많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양항에서 발견된 외래 병해충은 1,49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4,989건의 해충이 검출됐고 광양항에 이어 부산 신항과 평택항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줄면서 학생 배치와 통학 문제가 주요 교육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여수에서 여수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수 구도심의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개편하고 기존의 학교를 이설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 구봉중과 여수 여중 등 여수 구도심의 9개 중학교들이 모여 있는 1학교군. 문수중학교를 제외한 8개 학교가 모두 성별을 구분해 입학하는 단성중학교입니다. 최근 들어 이 학교들을 남녀공학으로 개편하자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별이 맞지 않아 장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남도 교육청 학생문화회관에서 열린 여수 교육 현안 토론회에선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모집하는 남자 중학생들은 남자 중학교가 많은 원도심으로 통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역의 여중이 남녀공학이 된다면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농어촌이나 구도심 지역 중학교를 통폐합해 신도심으로 이설하는 문제도 주요 안건에 올랐습니다. 학생 수가 10수명에 불과한 돌산중학교와 돌산중앙중학교를 통합해 돌산 우두리 학교 부지에 재배치하거나 여수 구도시민 1학교군의 학교를 웅천지구나 중림 일지구로 재배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돌산 지역 중학교 통폐합만이 해결 방안인지 돌산 지역 전체 초등학생의 미래를 위해 고심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신도심 팽창과 학령 인구 감소라는 사회의 큰 흐름에 대비해 여수에선 어떤 대책이 나오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빈집이 전남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안병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농촌 빈집은 6만 6,024동으로 파악된 가운데 전남의 빈집은 16,310동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안병길 의원은 농촌 빈집은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와 농촌 환경 저해, 범죄 장소 악용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농촌으로 새로운 유입마저 막는 이중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혈액 보유량이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 혈액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적혈구 제제 보유량은 6.11분으로 혈액형별로는 O형이 4일분, A형이 4.11분, B형 11.21분, AB형 6.51분입니다. 지난 8월 1일 적혈구 제제 11분을 확보하고 있던 것에 비해 70여일 만에 40% 가까이 줄었고 특히 O형과 A형은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생명나눔 헌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바다의 치안 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흥 해양경찰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수에 해경이 있지만 관할 면적이 너무 넓고 선박수도 많아서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선박 100여 척이 있는 고흥 풍남항. 여수해경 소속 풍남출장소가 설치돼 인원이 상주했었지만 지난 2019년부터 녹동파출소에서 정기 순찰을 오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민들은 사고 대처가 늦어지거나 치안 공백이 생길까 우려합니다. 여자만 하고 등량도가 있기 때문에 해안선이 너무 깁니다. 사실 그래서 여수해경 관할구역에서는 좀 멀다고 봅니다. 고흥은 해안선이 894km에 달하고 등록어선만 4,000척이 넘습니다. 치안 수요가 늘 존재하지만 여수해경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흥의 해양경찰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고 지난달 국민 3,800여 명은 해경에 이를 촉구하는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고흥 해경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위원인 김승남 의원은 해경에 대한 국감에서 전남 동부권 중심 해역의 치안 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흥 해경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해경이 고흥 전역과 보성 일부 해역을 포함해 경남 서부와 제주 인근까지 관할하고 있어 업무량과 통솔 범위가 과도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신설된 경남 사천해경과 비교하면 관할 면적이 6배 이상 넓고 관리할 선박수도 2배 이상 많습니다. 어선 사고, 그다음에 해상 범죄 이런 것들이 좀 갈수록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해경 조직이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 해경을 신설하려면 행정안전부 등 정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고흥군과 협력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의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달부터 1,000원 인상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1일 자정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도서지역 대형 택시 기본요금은 4,800원에서 6,20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거리요금도 9km까지는 130m당 100원, 9km 이상부터는 130m당 140원으로 조정됩니다. 여수시가 지역 출신 허영만 화백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여수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허영만 화백에게 위촉패를 전달하고 허영만 화백은 앞으로 여수시 주관 행사 등에 참석해 여수 홍보 활동을 벌입니다. 허영만 화백은 각시탈과 타짜, 식객 등의 작품을 그린 만화가로 고소동 천사벽화마을에는 허영만 화백 거리가 조성돼 있습니다.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면 도박에 사용하던 돈은 경찰에 압수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압수된 도박 자금을 빼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경찰서 통합증거보관실입니다. 압수물 등 사건 관련 증거품들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완도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는 지난 6월 자신이 수사하던 도박 사건과 관련해 압수된 도박 자금 190만 원을 증거보관실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압수된 돈 액수만 적었을 뿐 실제로는 도박 자금을 증거물에 넣지 않고 빼돌렸습니다. 사건 검찰 송치가 계속 늦어지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간부 경찰관의 절도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6차례에 걸쳐 압수된 2,500여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박 단속된 본인은 빚 갚는 데 썼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박 사건에서 압수된 돈을 증거실로 넘기기 전에 담당 경찰관과 팀장 등이 함께 액수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지침이 없었다는 이유로 완도경찰서는 그동안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담당자가 밀봉이하고 관리한테 줘버리면 그대로 입고만 해보였단 말입니다. 전남경찰청은 앞으로 압수물을 증거 보관실에 넣을 때 사건 담당자와 증거물 관리자가 함께 참여해 증거물을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연말까지 남해안에 서식하는 연골, 경골 어류를 특별 전시합니다. 연골 어류 주요 종으로는 홍어와 가오리, 상어 등이 있고 병어류로 불리는 경골 어류에는 병어와 덕대가 있습니다.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전라남도가 16개 시도 가운데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 여행 리서치 기관이 발표한 조사 결과 전남은 7년간 1위였던 제주도를 제치고 부산과 강원도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최근 들어 가장 많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미세먼지 경보 발령 횟수는 16일 33회입니다. 오늘도 종일 청명했습니다. 맑은 가을날이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았는데요. 큰 기온 차이에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은 순천이 9도로 낮게 출발했지만 한낮 기온은 23도까지 올라 포근했습니다. 내일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절기 상강입니다. 하지만 절기와는 다르게 내일도 맑고 포근한 날 이어집니다. 오전까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요.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여수가 13도, 순천, 고흥 9도, 광양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20도, 광양, 고흥 22도, 순천 23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 커지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후 6시 1분, 간조 시각은 오전 11시 2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8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조합 관계자가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순천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관계자 2명도 불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자본금 없이 지난 2019년부터 순천 서면에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 267명으로부터 총 88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토지 확보율을 허위로 꾸며 담당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했고 토지 구매율 0% 상태에서 90% 이상 토지를 확보했다고 속여 조합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